자, 안녕하세요. 자, 10회 2차 시험 대비 나무의사 2차 시험 강의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2차 시험이 남았는데 1차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그러면 점수를 많이 맞았다 그러면 2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과거의 예를 봐서. 근데 내 점수가 커트라인에 걸려 있다. 그러면 2차 시험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커트라인에 걸렸으니까 공부하지 말고 뭐 그러는 얘기 아니라 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1차 시험에 공부했던 그러한 백그라운드 이론들이 2차 시험 서술형 답안지를 쓰는데 아주 되게 연관성 있게 그 서술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점수가 2차 시험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1차 시험은 커트라인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2차 시험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시험 준비를 또 강남의 박문가 학원에 오셔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그 낮게 합격을 했더라도 제가 꼭 합격을 하도록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나무의사 2차 시험 O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의사 시험 2차 시험 일정은 2024년 7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남은 거예요? 한 3, 4, 5, 6, 4개월 정도 남았네요. 4개월이면 언제 4개월이 지나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한 달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되잖아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러면, 진짜 정말로 일주일만 더 있으면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내일 모레야. 이틀 남아서 정말 하루만 있었으면.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4개월 남았을 때, 미리미리 좀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나무 의사니까 나무는 성장을 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생장을 하는 거. 나무가 해마다 성장을 하는 걸 축적이라고 그래요. 나무의 말하자면 면적을 축적하는 거, 수간 제적을 축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나무 부피가 늘어나는 걸 갖다가 축적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나무의사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량을 미리미리 축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무의사 공부를, 1차 시험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유효적산 온도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곤충이 태어나려 그러면 일정한 양의 햇볕, 유효 온도를 갖다가 거쳐야지만은 부화가 된다.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죠? 나무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유효, 적산 공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세 번 공부하면 이해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꼭 공부를 갖다가 유효 적산 온도 유효 적산 시간, 이게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시험 대비 강의는 이제 서술형, 실기형, DVD형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실습형과 서술형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강의 일정은 이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8회더라고요. 18회. 그래서 강의 진행 계획은 저도 이제 학원 강의를 제가 2회 때부터 했으니까
강의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이제 압박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시험 문제를 뭘 출제할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뭘 출제를 할 건가? 이제 학원 강사로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적중을 했어요. 이번에 9회 2차 시험도 거의 뭐, 어떤 수강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 수업이 이상하던데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시험 문제가 왜 교수님 한 거하고 똑같냐고, 교수님 뭐, 산림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관계가 설령 있으면 내가 있다고 할 거야? 안 하지?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예상을 갖다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우리 수강생이 이제 농담을 했겠죠. 그죠? 그런 건데, 2차 시험을 보는데 하여튼 전혀 뭐, 어려움이 없도록 강의를 해드리는데,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건 제가 끌고 갈게요. 물은 누가 마셔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마셔야 돼요. 내가 물까지 먹여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갖다가 실신을 시켜가지고 호스를 입에다 딱 꼽아놓고 이게 물을 드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은 이게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갖다가 맑은 그 광천수가 솟아나는 그곳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혹시? 나무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나무는 잘 모른다. 우리 선생님 나무 잘 알으세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DVD가 있는데 DVD가 60점이잖아요. 그죠? 이 60점 맞아도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보통 60점 정도, 20점, 20점, 20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수목학만 따지면 20점이에요. 근데 병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병의 사진이 반드시 나무를 알아야 답을 쓸 수가 있죠. 그죠? 나무 이름을 붙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나무를 아는 거가 20점이 아니라 몇 점이다? 한 30점, 40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를 모르면 병리학 DVD 시험 문제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나무를 몰라도 은행나무를 몰라도 그러한 수강생이 계셨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사람은 딱 한 번에 합격해요. 희한하게. 왜 그래? 자기가 모르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3회 때 합격하신 분 한 분이 자기는 소나무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었는데, 그래가지고 나 그거 소나무도 모르는데 합격시킬 수 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를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과제를 잘 하시면 합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사를 한 번에 패스를 하시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식물보호도 그 다음에 보는 걸 한 번에 패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5회 때인가 합격하신 분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고향이 저 인제. 그래서 그 퇴직을 하시면 이 자연을 벗삼아서 노후를 갖다가 이렇게 설계를 하신 그런 선생님인데 자기는 뭐 은행나무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학원 다니실 때 그 수목생리학하고 관리학이 과락이 나와가지고 미치겠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강의 때 오셨어요. 한 5분이 이렇게. 근데 그 오신 분들 다 합격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때 5회 때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DVD는 이제 우리가 나무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이제 실습형, 실기형에서 100점 만점 중에 60점을 차지하니까 이거는 합격의 당락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당락을 가져오냐면, 물론 뭐 서술형을 잘 쓰셔야 합니다. 당연히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서술형을 뭐 빼어나게 아주 서술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난 서술을 갖다가 진짜 이게 문장력도 없고 암기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워하세요. 대부분 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겠다, 이제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볼 때 한 10% 정도는 잘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다뤄보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합격하는데 이제 서술형이 비슷하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판별이 난다? DVD에서 판별이 나요. 그러면 DVD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거야. 2점짜리 한 문제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나무사를 합격을 할 때는 60점, 70점 받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점수를, 막 70점, 80점 받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60점에서 65점대 다 있어요. 떨어진 사람은 어디에다 있어? 55점에서 59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의.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58점대에 가 있다. 그러면 뭐가 당락을 좌우한다? DVD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3회 때 그때 수강생이 8분이 수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7명이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떨어졌는데 58점으로, 59점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DVD 하나를 갖다가 사철나무 탄저병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걸 미스를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 합격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못하게 해서 이제 7명이 합격하셨는데 그분이 4회 때 합격하셨어요. 다행히. 이제 그러한, 그래서 DVD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DVD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평이하게 출제가 되다가도 이상한 남부지방 수종을 하나 낸다거나 그런 경향은 있어요. 보통 10문제면 2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난이도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위원회에서 10문제면 30%는 어렵게, 그 다음에 30%는 중간 정도, 한 20%는 쉽게 이렇게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서귀포 자연휴양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저는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도 되게 많고요. 이제 남부지방 수종도 많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비슬나무라고 있었어요. 비슬나무. 비슬나무라고. 그래서 저런 나무가 다 있어. 근데 이제 숲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키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수간 줄기는 회색으로 돼가지고 저게 비슷비슷하니까 차이점이 없잖아요. 근데 저 잎을 좀 봐야 될 때 잎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사진을 좀 찍어야 될 텐데, 이게 저 나무에 한 10m, 20m 위에 잎이 있으니까, 잎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그게 시험 문제 딱 나오더라고. 어? 그게 딱 그때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그래서 그 DVD는 한 8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DVD 80점을 맞으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그러면 60점에 48점이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제 외과 수술이나 이런 거 좀 쓰고 그러면 여기서 실기형에서 70점이 나오면 서술형에서 뭐 50점은 맞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VD를 60점 맞았다. 뭐 실습형을 뭐 예를 들어서 80점 정도, 70점 이상 맞았다 그러면 합격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합전 9회 2차 시험에서는 서술형 점수를 짜게 줬어요. 이제 남의사 시험은 뭐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예? 절대평가죠. 아니, 모든 그 기술자 자격 시험은 있잖아요. 절대평가입니다. 그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뭐 문화재 수리 기술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원 수요가 있잖아요. 인원 수요. 뭐 합격자 수를 갖다 특히 이제 기술자 급의 이렇게 시험은 인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절을 해요. 뭐 많이 양산해가지고 이 자격지의 가치를 갖다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그 실력이 없는 그러한 기술자를 많이 배출을 해서 현장에 나왔을 때 그게 제대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 뭐 붕괴가 됐다거나 뭐 아파트가 뭐 붕괴가 됐다거나 뭐 다리가 붕괴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거기에 이제 감리를 하시는 분, 설계를 하시는 분, 시공을 하시는 분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절대평가이지만 적절한 인원 관리를 위해서 상대평가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상대평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DVD나 이런 거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서술형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자 수를 올해는 진짜 뭐 현장에서 인원을 많이 뽑아달라고 뭐 없다, 남호사가 없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뽑아줘야 되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합격을 했어. 막 취직도 못하고 있어. 인원이 남아 돌아. 뭐 항의를 하는 거지. 임업진흥원에다. 아니 뭐 이게 남호사 땄는데 말이야. 뭐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양성기관 말이야. 교육비가 말이야. 200만 원 넘게 받고 말이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시험에 대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인원 관리가 항상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거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반대로 내가 합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험이 어려웠으면 좋겠죠.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출되지 않으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남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DVD를 80점 득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서술형, 단답형,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통 이제 남호사 강의를 갖다가 제가 보통 12주, 13주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8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제 단답형, 서술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매일
오늘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시험을 제가 꼭 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난번에 강의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이제 미리 시험 문제를 내줘요. 이렇게 이런 거 A, B, C, D를 갖다가 내주고 이 중에서 하나를 시험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 테스트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답안지를 잘 쓰시는 분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갖다가 무조건 매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했다. 다음 주에 무조건 시험 본다. 그냥은 안 넘어간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들 비싼 강의료 내고 오셨잖아. 그죠?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 나 혼자 강의하고 나 혼자 산에 올라가고 정상에 깃발 꽂고 내려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깃발은 누가 꼽아야 돼? 선생님들이 꼽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중간에 물도 좀 드리고 에너지바도 드리고 그 역할은 하겠지만 제가 깃발을 안 꼽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다가 깃발을 꼽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한다. 근데 그 깃발을 꼽을 수 있는 힘은 뭐냐? 서술형 데일리 테스트를 매일 해서 그렇게 쓰는 능력, 답안지 작성 능력을 갖다 키워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갖다가 매일 하면 오늘의 과제를 내드려요. 이런 공부를 해오세요.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그러면 그 한부를 요약을 해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오라고 할 때는 제가 내드린 그 예상 문제 정답을 보고 그대로 뺏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짧게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모범 답안에는 답안을 갖다가 이렇게 좀 길게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짧게 해버리면 우리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짧게 해서 그 자기만의 답안지를 갖다가 몇 번씩 고치고 써보고 뜯어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실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데일리 테스트 과제를 갖다가 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해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합격하신 분들을 다 보잖아요. 다 보여요, 눈에.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안 해봐도 저 선생님은 합격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정확히 일치해요.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답안지 써내는 거, 과제 해오는 거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제를 잘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합격해요. 반드시. 근데 나는 그 공무원 하면서 녹지직에 있었고 현장 경험도 많고 그래 아는 게 되게 많아. 과제를 잘 안 하잖아?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경험이 많고 이런 것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쓰는 거를 갖다가 등한시 하시는 분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초등학생처럼 제가 인도해드리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걸 갖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신 분 되게 많아요. 특히 공무원 출신 중에서. 이제 공무원들은 자기가 현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갑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퇴직도 했는데 왜 상관에 이제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렇지만 답안지 쓸 때는 그게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7월 13일 날 시험을 봐요. 원래 이게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은 3월, 4월 말경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번엔 텀이 길어요. 1년에 한 번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뭐 강의 컨텐츠에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학습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도감만 보고 교재만 보고 수목을 갖다가 맞추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나무도 좀 보고 나무 숨 쉬는 것도 좀 보고 새소리도 들어가면서 그 나무를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올림픽공원에 많이 갔어요. 올림픽공원을 많이 갔었고 이 앞전에 수목원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 수목원을 왜 갔냐면 수목원에 있는 분이 뭐 출제위원으로 들어온다는 헛소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누가 수강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올림픽 공원을 가든 뭐 수목원을 가든 똑같은데 단지 차이 나는 거는 올림픽 공원은 뭐 전철 타고 오면 되는 거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수목원은 좀 저기 예약도 해야 되고 저기 뭐 포천에 가야 되죠, 그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국립수목원을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6월 6일 날 현충일이죠, 그죠? 현충일 날 6월 6일 날이면은 보통 이때 매실을 따서 그 장아찌 담는 날이에요, 이 날에.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매실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마다 6월 6일 날 가서 매실을 따왔어요. 그래서 6월 6일 날은 뭐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날이 평일인데 국경일이고 그래서 국립수목원을 가려고 그래요. 국립수목원 가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올림픽공원 갈까요? 네, 남부지방 수정도 있죠, 그죠? 그 국립수목원에는 남부지방 수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수목학 시험 문제를 누가 출제하러 올까요? 나무를 그 관리하는 분들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산림청에 나무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수목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주로. 그러니까 수목원을 한번 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원을 오전에 이렇게 답사를 하면 오전만 하면 오후에쯤에는 12시쯤 되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사를 한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라서 뭐 2번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 나무사 시험 2차 시험 출제 문제 범위. 이제 요거는 이제 서술형과 뭐 실기 시험이 있는데 서술형은 수목 피해 진단 처방에 대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목의 생리, 토양, 병, 해충, 뭐 비생물적 피해, 기상, 인위적인 원인 등 수목 피해와 관련된 재반 요인들의 특성,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상호관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병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지 말하자면 기상적인 인위적인 요인이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이고 그러면 거기에 2차적으로 해충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이제 병이 발생을 합니다. 산림기술사 시험 문제에 이런 게가 나왔어요. 용어 설명 시험에 1차 피해와 2차 피해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1차 피해와 2차 피해에 대해서 쓰라고 이렇게 그러한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병해충의 상호 원인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수목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피해를 줄이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단서 및 처방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술형 50점 문제도 보면 어떠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옛날에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이제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거나 피해를 줄이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서술형에 쓰셔야 되죠. 그죠? 서술형에다 써야 되는데,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산성화 피해가 2차 시험 문제 나왔지. 그죠? 원인과 처방을 쓰라는 시험 문제가 9회 2차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그거 제가 우리 학원생들은 그대로 찍어줬더니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산성화를 시키는 원인, 이거 산림기술사 시험 문제도 출제됐어요. 이번 2월 달에 시험 본 산림기술사 시험 문제에도 산성비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산성비에 대해서 서술하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산성비가 내리는 원인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성비가 내리면 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걸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무가 뭐 예를 들어서 질산태 질소를 갖다가 흡수할 수 없는 암모늄태 질소가 뭐 축적이 돼가지고 나무가 흡수하는데 균균히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산성화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테리아는 서식할 수 없고 곰팡이가 많이 생육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이어서 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산성비에 대해 썼어. 문제가 그거야. 산성비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어? 그러면 산성비를 방제 방법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제 방법, 뭐 석회를 아니면 유기물을 살포한다. 뭐 산에다가 뭐 석회를 갖다가 살포하는 것은 뭐 효과가 없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석회를 갖다가 말하자면 중성화 시키는 거잖아요. 중성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유기물 살포나 석회를 갖다가 시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쓰고, 그러면 끝났어. 끝. 물어보는 문제만 이제 답을 한 거야. 이제 그러한 답안지가 하나 있었어.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얘기를 써주는 거야. 산성비가 내리는 이유는 산업화로 인해서 뭐 자동차 운행자가 많아지고 공장이 많아지고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낮고 그러한 데서 기인을 하는데 공장이나 자동차나 불필요한 공회전 같은 것을 갖다가 줄이고 되도록이면은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가 산성비를 줄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치자고요. 점수를 줄까 안 줄까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써야 되는 거야. 어떠한 문제를 딱 썼으면 나의 주장을 써.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떠한 관리 방법을 써주는 거야. 이게 그걸 갖다가 길게 쓰면 시간이 없으니까 2줄, 3줄로. 2줄, 3줄로 짧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답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은 논술형 및 단답형이 있는데 수목 및 병해충의 분류, 이게 이제 DVD잖아요. 그래서 DVD, 수목의 DVD, 그 다음에 해충의 DVD, 그 다음에 병해의 DVD,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병해의 DVD 같은 경우에는, 뭐, 흰가루병 같으면은 나무에 하얀 가루가 도포되어 있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으셔야 답안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를 아는 것, 특히 그름병이나 흰가루병이 도포된 그러한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그거가 잘 도포되어 있어서 나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사진이 있다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때 시험 볼 때 흰가루병이 막 도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갖다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뭐 공부만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집 뒤에 뭐 산이 있다거나 공원이 있다거나, 특히 공원을 가세요. 공원을 가면 나무 수정 네임택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공원에 가도 네임택이 뭐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되게 많아요. 한 3% 정도는 틀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무사가 될 거니까, 이게 틀렸네. 그 정도는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DVD를 갖다가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DVD는 60점 정도가 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항상 가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회차마다 변경이 되지만 60점, 20점, 20점, 20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DVD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0% 정도는 득점을 하시면 서술형에서 답안지를 쓸 때 좀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약재 처리, 농약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무사 선생님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농약 처방하는 거잖아요.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거가 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는 건지 처방전을 끊어주는 일을 하실 텐데 이 농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농약이 서술형 시험 문제에 한 40점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농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으셔야 되거든요. 외과 수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출제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나온 패턴을 보면 그 중에서 하나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과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피 이식이랄지, 뭐 쇠조임, 말하자면 수목을 보호하는 거, 쇠조임, 뭐 줄당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 앞전에.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다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앞전에 강의할 때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상 문제 해주려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볼 때도 그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쇠조임, 그 다음에 수목 지지대 같은 거, 지지대 이런 거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또 별도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나무사 시험은 2차 시험은 2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실기 100점, 필기 100점이에요. 여기 과락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40점 이하이면은 과락으로 시험에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실기는
DVD, 수목, 병리, 해충 20점, 20점에서 60점이에요. 그 다음에 농약 작업형이 하나 들어가요. 뭐 어떤 병이 있는데 어떤 농약을 쳐야 되는지 쓰라고. 그 다음에 외과 수술 10점. 병해충에 대해서 어떠한 병해충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쓰라는 거가 20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가신 분들 보면 실기 점수가 한 75점이 되면 2차에서 뭐 이렇게 조금 잘 못 써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2차 서술형 시험 문제를 아주 짜게 답안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기 점수를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DVD, 외과 수술, 그러니까 외과 수술 20점짜리는 게 틀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시험 문제가 오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서술형 45점짜리가 있어요. 종합서술형 병해충 비생물적 피해 상호 연관관계를 작성하는 시험 문제이죠. 그죠? 네, 이거를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답형이 있어요. 해충 동정에 관련된 거 20점. 이게는 처방전 작성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9회 2차 시험에는 안 나왔었는데 이제 8회 2차 시험에는 나왔던데, 그래서 이런 거가 10점. 그 다음에 단답형이 이제 보통 비교 설명하는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돼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식물보호에 그때 어떤 거가 있었냐면, 솔잎 혹파리, 사철나무 혹파리, 그 다음에 향나무 혹파리, 세 가지의 병의 피해를 갖다가 비교 설명하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방제 농약을 쓰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남의사 시험 문제 1회 때는 흰가루병과 그름병을 비교 설명하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경북대학교 식물병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미나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북대 교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한 비교 설명하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제형에 관한 거. 그런 거가 5점짜리가 2개. 이런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8회 2차 시험에는 이 정도 해서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점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모의고사 같은 걸 갖다가 볼 거고 또 강의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아웃라인은 이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9회 2차 시험 거가 궁금하시죠, 그죠? 이제 9회 2차 시험 보신 분도 있을 텐데 9회 2차 시험은 미리 공개를 안 하고 5주가 지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5주가 18주니까 그러면 13주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5주가 지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시험을 한번 보고 그때 이제 문제풀이를 갖다가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미리 공개를 갖다가 안 하고 그걸 이 남호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건지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 건지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남호사 2차 시험 서술형에 잘 나오는 병해충 또는 이제 비생물적 피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수목 병해충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이 뭐 세팅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은 거의 매번 출제가 돼요. 로테이션 시키면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도 다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드름병. 산림기술사 시험 문제에 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방법에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 2월. 그 다음에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이런 거는 공통병이잖아요. 그죠? 모든 수목병에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수목병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병해 중에는 공통병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녹병. 녹병은 향나무, 전나무, 철쭉, 잣나무, 털녹병. 그래서 요즘에 녹병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녹병을 다 열거를 할 것 같으면 많기도 한데, 향나무, 녹병은 시험 문제 나왔네요. 전나무, 철쭉, 전나무, 털녹병이 시험 문제에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자, 흰가루병은 몇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흰가루병. 이제 흰가루병은 모든 나무에 거의 다 걸려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해충은 소나무 재선증병을 일으키는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에 대해서 완벽하니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광는 긴나무 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시험이 이제 요거 두 개는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또 나온다.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아주 되게 높아요. 솔잎 혹파리도. 솔잎 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피해 해충으로서 이 소나무점 있죠. 그죠? 소나무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활엽수에 수간에 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하늘소가 안락하늘소예요. 그러니까 버짐나무, 뭐 단풍나무 이런데 뭐 구멍이 뚫렸다, 침입공이 있다 그러면 이 안락하늘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9회 2차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래 해충으로서 미국 선녀벌레, 갈색 날개 매미충, 그 다음에 미국 흰불나방, 매미나방, 그 다음에 여기 꽃매미가 없는데, 꽃매미.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뭐 온난화되어 있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그 뭐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이런 것들은 갈색 날개 매미충하고 꽃매미는 어디서 왔었죠, 이게?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에서 와요? 거기에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해요. 이거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흰물나방, 꽃매미는 월동태가 뭐예요? 알이죠. 이제 겨울을 알로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춥고 그러면 이제 알이 얼어 죽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온난화가 돼가지고 안 죽어. 우리나라 환경에 또 적응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토착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세대를 갖다가 완성할 수 있는 완성을 하면 토착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화에 성공을 한 해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발생하죠. 뭐 엄청나게 특히 뭐 사거리에 뭐 무슨
뭐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엄청나게 와서 막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꽃매미 같은 거.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흡집성 해충이 있어요. 흡집성 해충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진드기가 있었어, 없었어요? 진드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드기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등산을 해도 진드기가 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9월 달쯤 되면 우리가 뭐 산소에 벌초를 하잖아요. 그죠? 벌초를 해도 진드기가 붙어요. 그래서 산에 갔다 오시면 항상 밑에 내려오셔가지고는 외투를 벗어서 털으셔야 돼요. 반드시 뭐 집에 가서 뭐 목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내려오시면 하단부에 내려오셔가지고 특히 또 모자 쓰고 가셔야 되고요. 옷을 벗어서 털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드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 바이러스가 있는 진드기가 있고 바이러스는 없고 그냥 이렇게 물어서 피해만 주는 그러한 진드기도 있는데 바이러스를 가진 것들은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산에 다녀오시거나 뭐 밭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벌초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무조건 이렇게 작업이 끝나시면 옷을 털으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자, 비생물적 피해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자, 건조 피해. 나무가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게 뭐예요? 건조 피해. 산림이 변하는 것, 천이가 되는 것,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거가 이 수분 부족이에요. 건조 피해. 그 다음에 과습. 그 다음에 이제 저온 피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계절을 가진 그러한 환경을 가진 그러한 곳에서는 저온 피해가 무조건 발생하는데 동해, 서리, 뭐 엽소, 피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에 대해서도 뭐 자주 출제는 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서리 피해 많이 봤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산성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는 거는 9회차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산성화에 대해서, 산성비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반대로 산성화가 됐다 그러면 반대로 염류화 피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염류 피해에서는 건조하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피해로서 뭐 복토, 뭐 다밥, 이제 포장에 관한 피해가 되게 많습니다. 뭐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 그 다음에 블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죠. 특히 이제 도심의 인도 같은 거, 이런 데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적 피해는 하지만 농약의 기작과 방제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알고 계셔도 나무사 시험은 무조건 합격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나무사 합격의 키. 나무사 합격을 위하여 수험자가 반드시 해야 할, 지켜야 할, 이 머스트인 사항이죠. 그래서 적자생존. 첫 번째는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게 아니라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합격한다 그 얘기예요.
잘 적는, 잘 쓰는 수험생만 합격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손으로 답안지에 많이 쓰는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하세요. 과제 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서술형 문제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나는 매일매일 한 문제를 갖다가 완벽하니 외우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를 갖다가 아니면 일주일에 몇 개를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한 그걸 갖다가 다 외워서 쓰겠다. 이게 되게 좋겠죠. 그죠? 강의를 하면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쓰는 거를 갖다가 매일 하나를 쓸 건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써보고 덮어놓고 써보고 또 잘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써보고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쓰다 보면 요약이 돼. 자기만의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나는 서술형 문제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아니면 3개를 갖다가 완벽하니 쓰도록 하고 넘어간다. 이걸 정하셔야 돼요. 그냥 잘 쓰는 사람만 합격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하나를 쓰겠다, 2개를 쓰겠다, 3개를 쓰겠다 이걸 정하세요. 그 다음에 자 연습용 답안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다 버리지 마시고 편철하세요. 편철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답안지를 한번 썼어. 그러면 주요 키워드를 빨간 펜으로 이렇게 딱 밑줄 한번 다 적어보는 거야. 밑줄을 갖다가 다 적어서 그거를 요약을 하면 이제 키워드식 요약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그 빨간 것만 딱 보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일 시험 봐.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빨간 것만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 빨간 것만 딱 쭉 한번 써보고 가셔도 다음날 가면 다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한 거는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 빨간 펜 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시험이 임박을 해서는 키워드만 써보는 거야. 이렇게 키워드만.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적자 생존. 잘 쓰는, 잘 적는 수험생만 합격한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 자, 두 번째. 눈으로, 머리로 외우는 것보다 손으로, 몸으로 외운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 써 있는 대로 자, 눈으로 머리로만 외우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잘 쓰실 것 같은데 절대 못 쓴다. 왜냐면 제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 눈으로 머리로만 외우시면 안 돼요.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쓰다가 보면 손가락이 아파요, 이거. 손가락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뼈 마디가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쓰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문화재 수리기술자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막 그 2시간짜리가 2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쓰다 보면 이게 손이 나중에 글씨가 안 써져요, 이게. 펜이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영장을 다녔어요. 손심을 키우려고. 이제 그 정도로 아령이라도 들고 이게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는 그런 거라도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글씨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많이 줘서 쓰면은 많이 오래 못 써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모든 운동 힘 빼라고 하잖아요. 쓸 때도 힘을 빼고 살살살살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IQ가 높고 암기력이 좋아도 손으로 써서 외워야 시험장에서 답안지 작성이 잘 됩니다. 눈으로 다 외웠어. 머리로 다 외웠어.
쓰지를 않으면 나중에 구성이 안 돼, 이게.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반드시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해봐서 알고, 저도 이제 그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 볼 때 이제 시험 보거든요. 시험 보면 다 아는 거야. 근데 쓰라고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 칠판에 사가지고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안 썼지.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쓰려고 그러더니 안 써지는 거야. 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학원이 뭐 10시부터 시작하면 8시에 온 거야. 8시에 학원에 와서, 오늘 시험 볼 거는 이제 전주에 본 걸 시험 보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미리 한번 써보는 거야. 그거를 하니까 뭐 조금 전에 써봤잖아요. 생각이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써지는 거야, 이게. 써지는데 그거를 3개월, 한 1개월 하니까 이제 써지더라고, 이게. 3개월 하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쓸 수 있겠어. 이제 막 글씨가 이제 이게 엔진이 달려가지고 쭉쭉쭉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손으로 쓰기를 한 달간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사 시험 문제는 주로 뭐 방제 방법, 뭐 진단 특성, 이런 걸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병의 중에 조금씩 틀리죠. 그죠? 근데 거의 같은 게 많아요. 특히 방제 방법에는. 뭐 임지무육을 한다,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무를 뭐 생육을 건강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거가 되게 많이 겹쳐요. 그런 문장들이 내가 습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그런 것들이 다 외우려고 안 해도 다 이미 세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손으로 이제 쓰기를 갖다가 보통 뭐 제가 이게 정확히 측정을 한 건 아니지만 한 달간을 열심히 쓰시면 답안지 쓰는 거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쓰셔야 돼요. 과제도 계속 하시고. 그러신 분만 한 달이 지났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학원에 뭐 한 달만 출근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써지는 단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 지나고 그러면 이 이제 포맷이 되잖아. 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번호 매기는 것도 어려워요. 이제 그런 포맷이 딱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제 뭐 나무사 강의를 갖다가 듣고 나무사 합격을 목표로 하겠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지를 쓸 건지 그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무사는 뭐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전혀 뭐 듣보잡 문제가 나왔다. 그래도 쓰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라도 쓰셔야 돼. 자, 그냥 공란으로 쓰는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총론이랄지 뭐 주의사항이랄지 뭐 관리 방법을 쓰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연습을 해서 세팅을 갖다가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걸 쓰다 보면 문맥도 잡히고 형식도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야 되잖아. 생각이 떠올라. 근데 안 쓰잖아. 그러면 생각이 안 떠올라요. 희한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8주 동안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병해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완벽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에우리어 하기보다는 병해충의 발생, 병, 해충, 비생물적 피해의 상호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것이 생기면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문장만 외워가지고 답안지 쓰고 빨리 학교 끝나버려야지. 그러면 마침 자기가 외운 거가 나오면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저변에 깔려 있어야지만이 우리 선생님들은 나무사를 합격할 수 있다. 그 단계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시험 봤어도 60점, 다음번에 시험 봤어도 모의고사를 60점, 다음번에 봤어도 60점.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해요. 뭐 점수가 올라가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게 진폭이 없어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점수가 차별이 없이 그 점수가 60점 이상 나와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마칠게요. 자,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하나만 더 붙고. 자, 2024년도 남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2023년 12월 1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죠? 그래서 2차 시험은 7월 13일 날 시험을 보는데 원서 접수는 6월 3일, 6월 7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잃어버리고 접수를 안 하신 분이 있어. 뭐 집안에 뭐 자녀가 결혼한다거나 뭐 초상이 났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결혼하니까 이거를 잊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임업진흥원에 달려가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거,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뭐 주의사항 이런 거는 나중에 시험 가까웠을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 시험은 어디서 봅니까? 대전에서 보죠. 그래서 남호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2차는 시험, 여기도 아까 이제 제가 그 PPT에서 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무슨 말이야? 통기타죠. 통으로 다 들어가 있다. 통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내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통기타야. 통으로 다 들어가 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었는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